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 제가 하면 제가 하면 되나요? 네네. 예. 일단 저는 이제 양자 관련해서 이제 IBM을 조사를 했고요. 일단은 뭐 양자가 뭔 상관이냐, 지금 삼전 닉스를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제가 양자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초기 투자를 이제 못한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AI는 이미 대세가 됐는데 앞으로 재민이님? 지금 들리시나요? 아, 예, 들립니다. 예,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어, 그 작년에 양자 컴퓨팅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조사를 하지 못해서 이제 다른 분 한 거를 다른 그때는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정리를 할 겸 예, 양자 컴퓨팅 쪽 그리고 이제 그 양자 관련해서 IBM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양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그냥 제가 한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 표 두 개에서 앞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양자 컴퓨팅은 제가 아직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현재로서는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라서 어느 회사가 어떻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마치 전기차 같은데 예전에 테슬라가 잘 되고 니콜라란 회사가 망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니콜라가 이제 기술력이 이제 좋다고 처음에 알려졌다가 뭐 언덕에서 트럭을 굴려가지고 사람들 다 속인 그런 게 들키기 전까지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들키고 망한 것처럼 이 양자 회사도 기술은 다 좋아 보이는데 어느 회사가 잘 되고 어느 회사가 망할지 솔직히 지금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쭉 지켜보다가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를 찾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섹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요거를 뭐 하나씩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양자 빅테크 관련해서 이제 구글, IBM 두 개 회사고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아이온큐 거기에다 이제 더하면 리게티까지 관심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들어도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대신 이제 하는 얘기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들어보신 분 그리고 저번에 스터디 하신 분들도 이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기존의 암호 시스템을 순식간에 다 깰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인터넷을 쓸 때 뭐 이제 인터넷을 쓸 때 다 데이터를 지키는 암호 기술이 기본적으로 뭐에 관련이 돼 있냐면 엄청나게 큰 수의 소인수 분해 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수가 무슨 수 곱하기 무슨 수냐라는 것만 풀면은 지금 이 암호 체계가 다 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양자 컴퓨팅이 없다고 생각하면 슈퍼컴퓨터를 총 동원해도 수십 년 동안 걸리는 연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이 이제 다들 이제 쓰이게 되면
그 기존의 암호 체계가 다 뚫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양자 중에서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암호 산업은 무조건 이제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 뭐 주민번호니 비밀번호니 하는 게 이제 해커들이 수집해도 현재는 풀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엄청나게 수집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곧 양자 컴퓨팅이 이제 상용화되면 그때 우리 수집된 비밀번호랑 주민번호 등등을 풀어서 그때 쓰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좀 무서운 뭐 현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암호 제가 아까 현재 암호 기술이 엄청나게 큰 소인수 분해라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600 우리 그 암호화 표준이 617자리의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금방 암호 양자 컴퓨팅을 쓰면 이제 금방 그 소인수 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기술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분석한 I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M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건데요. 예, 굉장히 잘 알려진 회사고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개요는 저렇게 써져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이제 IBM의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B2B라고 해서 기업 대 기업 간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컨설팅도 굉장히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런 매출을 많이 올리는 회사입니다. 그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서 매출 추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매출 뭐 규모나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이 좀 제가 관심이 갔는데요. 소프트웨어가 45%, 컨설팅 33%, 인프라 22%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좀 예전 생각을 해가지고 좀 다시 더 찾아봤는데요. 예전에는 IBM이 뭐 프린터 사업부도 있었는데 렉스마크라는 데다 팔고 하드디스크도 하고 있었는데 하드디스크는 히타치에 팔고 노트북은 IBM 노트북이 유명했었는데요. 이제 중국 회사죠. 레노버한테 이제 팔았고요. 뭐 대형 프린터는 리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많이 팔아서 오히려 이제 그 하드웨어 쪽은 많이 줄어들고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쪽이 이제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프라 부분은 여전히 이제 22%로 남아 있어서 다양한 매출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좀 더 내려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인프라 부분에서 제가 양자 관련한 매출이 얼마가 되냐 궁금해서 이제 추가로 더 찾아봤는데요.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양자 컴퓨팅 매출은 IBM이 별도로 공시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나 미미해서 아예 표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양자가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 매출을 그래도 구분해서 보면 뭐 스토리지 15%, IBM Z라는 게 이제 서버거든요. 서버 32%, 뭐 하이브리드 52%, 뭐 이런 식으로 또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더 내려가서 예.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를 종합해서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보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IBM의 그 재무적으로 봤을 때 장점은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29년 연속 배당이 증가가 돼서 안정적이다. 그 대신 이제 우려되는 점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여기 금리가 올랐을 때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현재 상태만 보면 IBM은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다기보단 뭐 배당 수익과 점진적인 AI 전환 수혜를 노리는 장기 투자자한테 적합한 종목입니다라고 나오고
사실 이렇게 보면 별 매력이 이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관련해서 예, 좀 더 다음 내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하기 전에 이제 IBM 밸류에이션 지표를 말씀드리면 네, 요 밑에 한 번 더 밑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내려주시면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PER, PBR 같은 걸 비교했을 때 결론은 IBM은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 플러스 배당주다. 예. 이렇게 보면 뭐 여전히 이제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본 이제 양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바로 밑에 이제 IBM이 양자 생태계 엔비디아다. 이제 이런 명제에 대해서 뭐 각종 AI에 쭉 AI별로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몇몇 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목하긴 하는데 이제 많은 AI가 엔비디아랑 제일 유사한 업체가 IBM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큰 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 AI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면서 그 AI 소프트웨어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툴, 뭐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연구소나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쿠다라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다 쓰게 돼서 지금처럼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그 지배력이 크게 되었습니다. IBM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양자 소프트웨어 여기 뭐 Qskit, QISKIT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공개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같이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랑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하드웨어도 하는데 소프트웨어도 하고 클라우드도 한다. 이런 게 좀 비슷한 거고요. 이제 하드웨어 부분 보시면 그 양자 컴퓨팅의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IBM은 초전도 큐비트 방식의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최근에 그 미국의 뭐 칩스법이라고 이제 그 뭐 원래는 이제 AI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양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20억 달러 중에 절반인 10억 달러를 IBM에 투자를 그 미국 정부가 IBM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최초의 양자 칩 전용 파운드리를 설립해서 하드웨어 제조 뭐 기술 표준까지 선점을 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에 쿠다가 있다면 IBM에는 오픈 소스 SDK인 큐스킷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양자 연구하는 분들이 요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제 양자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공개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양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IBM의 소프트웨어를 현재 쓰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IBM의 하드웨어도 사용하게 될 거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있는데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제 현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예,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BM이 양자판 인텔에 가깝다는 AI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유는 IBM은 양자를 수십 년 동안 연구했다. 그리고 가장 큰 개발자 생태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클라우드 양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실제 기업 고객들이 많이 있다. 물론 매출은 1%도 안 되지만 어쨌든 기업 많은 기업들이 현재 쓰고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노란색이 이제 엔비디아가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다 하고 있어서 시장 지배력이 강한데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제 IBM이 이렇게 엔비디아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경쟁자가 자연스럽게 이제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회사 중에는 구글 아니면 IBM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 관련해서 아주 이제 현재 AI 주도권 갖고 있는 것처럼 가질 것 같은데요. 어느 회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더 내려주시면, 예, 최근에 이제 뉴스가 좀 주목할 만한 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5월 22일에 칩스 법안 관련해서 이제 IBM이 양자 컴퓨팅에 10억 달러 지원받음 요런 뉴스가 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의 20달러 중에 20억 달러 중에 절반을 이제 IBM한테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나머지가 리게팅 컴퓨팅 뭐 기타들이 있고요. 우리가 많이 보는 아이온큐는 저 지원에서 빠졌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돈을 이제 투자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6년 5월 28일에 저 아까 위에 국가에서 10억 달러를 지원받는다는 거랑 별도로 IBM이 양자 컴퓨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 밑에 이제 파란색 글씨를 보면 IBM은 다른 모든 업계가 보고한 것보다 더 많은 양자 컴퓨터를 포함해 90개 이상의 양자 시스템을 배포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현재 쓰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자기들이 자기 돈 이제 10억 불을 추가로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걸 해가지고 저 두 가지 뉴스가 있었을 때 주식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상승한 후에 현재는 좀 많이 떨어져서 예, 계속 오르진 않고 좀 떨어진 상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더 내려주시면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 의견은 아까 이제 한 줄 요약은 먼저 처음에 썼는데 IBM이 양자 생태계 엔비디아가 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자가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양자 컴퓨팅이 계속 그 초기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 거냐라는 거를 좀 AI 이제 딥 리서칭을 해봤는데요. 1단계로는 뭐 26년부터 28년까지 과도기적 매출, 그 다음에 상업적 매출의 본격화가 되는 건 2029년, 그 다음에 폭발적인 매출 스케일업, 뭐 지금 AI처럼 되는 시기가 30년대 중반, 35년, 그러니까 10년 후네요. 한 10년 후면 지금 AI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된 것처럼 양자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매출 본격 시기는 이제 IBM 예상 주가인데요. 보면 낙관적 시나리오가 제일 높은 건데 예상 주가가 이제 484불이고요. 이제 중간적 시나리오는 뭐 300불에서 330불. 그다음에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130에서 170불. 그렇게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준비한 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 궁금한 거 주가 1년치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왜 안 올라요? 에? 왜 안 올라? 지금 사실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는 소식만 있지 돈을 큰 돈 벌었다는 거는 아직 뭐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을 가질 정도지 뭐 지금 그렇게 확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아이온큐나 리게티는 순수하게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서 양자가 하면 엄청나게 올라갔다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IBM은 아까 보신 것처럼 원래 다른 거를 다 하고 있는데 양자 매출은 원래 1% 미만이었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크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재민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태 지금 최고점 찍고 내려와서 지금 뭐 엊그저께 리게팅에 대한 이제 미국 정부의 관여도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주저앉았어.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잘 될지 아이온큐가 잘 될지 사실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제 어, 예, 여전히 뭐 여기가 이제 더 잘 될지 어떨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온큐는 미국 정부로 투자를 못 받았는데 뭐 투자를 못 받아서 자유롭게 뭐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뭐 하긴 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저요?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막 이제 양자 컴퓨터가 되면 뭐가 좋고 할 때 전혀 귀에 안 들어왔는데요. 그 암호 관련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동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암호는 그냥 깨지면 기존 기술을 못 사용하고 무조건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양자 컴퓨팅이 발전되면 무조건 이제 암호 보안 산업은 관련된 보안 기업이나 보안 산업 뭐 양자 뭐 암호 칩 이런 거를 하는 업체들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리게티하고 얘하고 단가를 생각하면 리게티가 더 싸서 낮은 금액대에 있다 보니까 무화가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오면 슈팅 나온다고 한다고 치면은 저기 이제 상승했다가 중간치 보면 39불쯤 보이시죠? 39불쯤 39불쯤 보면은 고 원저리가 지금 보면 푹 튀어 올랐다 또 떨어졌다가 한데 어쨌든 고 원저리가 된 거를 생각해 보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18불이라고 치고 39불이면 두 배가 넘는 가격대는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했을 때 모아가기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네, 뭐 포트폴리오상 뭐 그 여러 가지로 분산 너무 많이 되어 있으신 분은 안 들어가도 됐는데 양자로 지금까지 손실은 보진 않았어요. 한번 이게 튀길 때마다 수익은 저희가 수익은 보긴 받고, 근데 어차피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인 것도 있고, 근데 양자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기도, 전혀 뭐 사라지지 않는다, 100%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흐름상 양자는 계속 기술 발전하면서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단가가 비싼 아이온큐를 한 주씩 모으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은 이거를 매일은 안 사더라도 일주일에 한 주씩 아이온큐를 사든 리게팅을 사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주 정도 사는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사서 모으는 거에 대해서 태인님이랑 저기 뭐시기야
서부사나이님이랑. 저는 동의합니다. 왜요? 이미 양자에 대한 어떤 음, 그냥 단순 이제 믿음이 있기도 했고, 어. 그리고 한 지금 리게티가 29불에 물려 있어서 불타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네. 양자요? 어, 아이온큐랑 리게트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요. IBM이랑 그 저기 아까 나왔던 QTUM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그 두 개가 있고 그 QTUM이란 거 한 번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제 탭에 좀 제일 마지막에 다시 봐주시면요. 마지막 여기 보면은 크게 이제 QTUM이라고 했는데 이게 1위랑 2위 보면 되게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1위를 보면 양자라고 했지만 여기 잘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22%, AI가 15%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양자가 이게 확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QTUM을 산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버는 상황이더라고요. 기울기가 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고요. QTUM 그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QTUM. 아, 이런 또 깜짝 저기를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아, 그 예. 구성 종목이 괜찮네. 그 양자인 줄 알았더니 AI 플러스 양자더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잘 모르겠으면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일 한 주를 아, 이 종목을 하겠습니다. 한 주를 사서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61선 터치를 하게 되면 똥망한 거고 61선 터치를 하면은 손절을 하든지
60에선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대략 얼마냐? 143불? 그죠? 143불. 143불 정도 되니까 143불 되면은 요 지점에서 이제 그때 일봉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반도체 영향도 좀 받기도 하고 그 반도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간 것도 있으니까는 내일이 좀 찬스가 또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내일 한 주 사겠습니다. 잠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밴드에 써주세요. 경제 스터디에. 어, 아, QTM, QTUM, QTUM, QTUM. 링크를 올려주세요. QTUM. 내일 한 주 구매까지 굳이 써놓을 필요는 있나? 여기 QTUM 그 내용 간단하게 써줘요. 그 리기티만 그 뭐야 양자 컴퓨터만 아니고 저기 지금 아까 전에 재민님이 그거 비율 그게 가장 핵심적이네요. 그 부분 복붙해서 붙여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사가 안 된. 그림이 복사가 안 된다고? 아니 그럼 복사 안 되면은 이가 없으면 괜찮. 잇몸이라도 해야지. 그렇지. 아, 왜 이래, 아저씨. 네. 아, 오늘 이거 재민이 재밌네요. 네. 그 그 아까 테스님 패스님이 질문하신 거. 질문한 네. 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IBM이랑 구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IBM은 그러니까 양자로 기대를 하는 거고요. 구글은 보면은 AI, 양자, 바이오까지 다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사는데 구글의 비중이 훨씬 그러니까 구글의 비중이 더 높고 IBM은 더 낮고 이렇게 이제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구글이 더 잘 될 것 같네요. 구글에 올인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걸까요? 양자 IBM이랑 분할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IBM은 구글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아니, 양자 생각했을 때 IBM은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구글은 AI도 잘하고 있고 음, 양자도 기대가 되고 바이오도 엄청 투자하잖아요. 갑자기 막 신약 만들어서 갑자기 나중에 구글이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구글은 뭐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단가요? 아, 네. 지금 뭐 재민이 마이크가 또 안 들립니다. 예, 구글은 19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 플러스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냥 미래를 위해서 그냥 기회 될 때마다 좀 떨어질 때마다 샀었습니다. 재민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네, 극저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큐빗의 크기가 크잖아요. 네. 그때 지금 10년 뒤에는 뭔가 더 상용화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노트북 수준으로 이게 작아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는 건 전혀 없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아까 말한 거는 지금으로 보면 무리일 것 같지만 그 뭐래더라? 우리 핸드폰도 엄청 빠른 컴퓨터인데 네. 엄청 빠른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줄 누가 알았냐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현재로서는 될까 싶긴 한데 안 될 건 뭐 있냐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건 될 수도 있. 기대감이, 네. 네. 뭐 그렇게 되면 근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SF 영화 보면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 인류가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사람 없이 AI 로봇끼리 그냥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아, AI랑 뭐 양자가 그 정도로 빨라지면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테스님이 기사 이미지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손바닥 크기 양자 컴칩 MS에서 이제 이 작년 기사네요. 불가능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의 차이지만 그런 시기가 언젠간 또 올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실까요? 혜인님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님 발표 진행